자, 가볼게요. 제가 해주고 싶었던 문제가 바로 166번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어려워요.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맨날 뭐 유형서 문제 풀고 학원책 풀고 하다 보면 문제 푸는 스킬은 느는 건 맞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자, 한번 가볼게. 166번 보면 fx가 a의 x승 그래프라고 나왔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가 양수고 a가 1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가끔 요거 후다닥 보다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a가 0보다 크다 증가함수요 라고 대답하는 애들 되게 많아. 이거 착각하지 마. 지수함수는 원래 0보다 커. 근데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로 갈리는 거지 양수면 증가함수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험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아닌 또 다른 너네들이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이거 보고 증가함수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고 a가 0과 1 사이일 땐 당연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미안. 둘 다 아래로 볼록인데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억, 실수 p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f에다 2p를 넣으면 그거는 f에다 p를 넣은 걸 제곱하는 거랑 똑같냐? 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우리 아시다시피 얘가 지수함수라는 걸 알거든? x에다 2p를 넣으면 얘는 다시 말하면 a의 2p승이고 얘는 a의 p승을 제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수 법칙에서 얘네들은 곱해도 되니까 둘은 같겠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한번 가볼게. 니은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하겠지. 니은에 보면 벌써 전제 조건을 줬어. 뭐라고? a가 0과 1 사이야 라는 거야. 얘들아, a가 0과 1 사이면 얘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지. 감소함수면 우리 아시다시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어떻게 돼? 그거를 우리 유식하게 어떻게 표기해? x1이 x2보다 작으면 오히려 작은 거 넣은 게 큰 거 넣은 것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부등호 방향이 틀어진다라는 거야. 감소함수일 때. 근데 니은에선 어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갔어. 오른쪽으로 입 벌려서 오른쪽으로 입 벌렸기 때문에 니은은 틀리겠지. 나는 왼쪽으로 입 벌려야 되거든.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이야. 이 디귿이 이 문제를 제가 설명해주고 싶은 말인데 방금 했지. 이거 아마 소홀하게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바로 디귿이 f의 2분의 a 플러스 b와 fa와 fb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의 대소 비교를 알려준 거야. 누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지금은. 선생님, 그럼 제가요, 저걸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저걸 저기다 넣어요, 지수함수에다가.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전 얘를 얘한테 넣으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리고 얘는 A 넣은 거랑 B 넣은 거니까 A의 A승 더하기 A의 B승을 2로 나눈 거예요. 누가 더 커요? 저 모르겠어요. 이거 막 넣어갖고 문제 풀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얘는 너네들 정의, 즉 기본 개념을 똑바로 배웠니 안 배웠니를 체크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 A 값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즉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를 물어보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 선생님, 만약에 A가 1보다 크거나 0과 1 사이면 어쨌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면, 자, 아까 드라마틱하게 그리자 그랬어.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해볼게. 그럼 어때? 요 한 중간, 요쯤이 2분의 A 플러스 B일 거야. 그러면 여기가 FA고 이만큼이 FB일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를 넣어서 나온 값이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아시다시피요, 얘와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건 한 이쯤일 거야. 요쯤이 바로 FA와 FB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겠지.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A의 X승 그래프 앞에 마이너스도 없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 흰 색깔 그림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둘 다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첫 번째 그림은 주하나 진짜로 파란 색깔이 요 노란 색깔보다 어때? 크네? 그리고 요게 파란 색깔이고 얘가 노란 색깔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일단 참이 되겠네. 자, 근데 얘도 되는지를 봐야 돼. 얘도 되는지를 보려고 좀 드라마틱하게 표시할게. 이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야. 그럼 아시다시피 한 요쯤 A와 B의 중간쯤이 한 요쯤 되겠네.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고 얘를 넣었을 때가 F 2분의 A 플러스 B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FB고
여기가 FA였으니까 얘와 얘의 중간은 한 이쯤 될 거야. 요거네. 그럼 어때요? 감소함수여도 이게 얘보다 어때요? 크겠네? 그럼 최소한 이 디귿은 어떻다?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그럼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디귿이 틀리려면 문제를 어떻게 내야 돼요? 디귿이 틀리려면 요 A의 X승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면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 B라고 하고. 그럼 2분의 A 플러스 B는 한 요쯤 될 거야. 한 요쯤.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 그럼 얘를 넣었을 때니까 F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근데 반대로 여기가 FB고 여기가 FA였기 때문에 FA와 FB의 중앙값은 한 이쯤 될 거야. 어때요? 얘가 더 크단 말이야. 더 작단 말이야.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 디귿을 물어보는 건 아래로 볼록 그래프냐 위로 볼록 그래프를 의미하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되는 데의 차이점은 뭐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했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66번은 제가 이거 알려주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70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70번 한번 가봅시다. 문제 푸는 스킬 키우지 마세요. 지금은 개념. 자, 170번 보시면 y는 2의 x승 그래프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나왔대. 자, 그럼 나는 오히려 거꾸로 답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 y는 8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야. 그리고 플러스 4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모양 바꿔볼까요? 이걸 바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선생님 2분의 1은 2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그럼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는 2의 3승이야. 그럼 결국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그리고 다시 얘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꼭 조심해야 될 거, 앞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묶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따라서 2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오히려 거꾸로 얘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를 오히려 이쪽으로 갈 줄도 알아야 돼. 반대로. 자, 그럼 물어볼게. 첫 번째,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 보니까 얘 무슨 축 대칭했어? y축 대칭했어. 그리고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3. y축으로 4. 끝났네. 그럼 문제가 얼만큼 이동했니? 그러면 아까 3이랑 4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 4번 7이 정답이 되겠지. 왜? 대부분 애들 문제 풀려고 하면 이렇게 풀어요. 얘 y축 대칭 이동시키래. 그럼 y축 대칭 시키고 x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래. 그럼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플러스 여기다 대놓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친구들 많아. 그게 아니라 y는 2의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얘를 바꿔. 그 다음에 얘랑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두 번 하는 것 같지 않아? 얘도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키고 얘도 모양 바꾸고 마지막에 또 비교하고, 그럴 바에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의 식을 우리가 이쁘게 정리해서 거꾸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7, 4번이다 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할게. 자, 170 한 문제 풀려볼게. 174번 시작. 요거 또 실수하는 놈들 많아요. B값은 1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발전인지는 모르겠지만 174번. 자, 문제 쓰면 다 끝낼게. 자, 끝낼게요. 일단은 B값은 거의 한 1, 2초 만에 나와야겠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점근선은 내가 누구한테만 영향받는다 그랬죠?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야.
자, 여러분 물어볼게. 순수한 y는 4의 x승 빼기 8은 점근선이 뭐 나와요? 마팔. 근데 걔를 얼만큼 움직였어요? b. 그랬더니 뭐 나왔대? 그럼 b는 뭐야? 6. 끝났네? 근데요. X축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으로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럼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y는 4의 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뭐 끝났지. 뭐 뒤에 것도 뭐하러 평행 이동한 거를 또 마팔에다 b를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 최종 이동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몇 컴마 몇을 지난데? 0,0. 그럼 넘기면 2고. 결국 얘가 뭐 나와야 돼? 2분의 1 나오면 되네. 4의 2분의 1이 2니까. 그러면 결국 a는 2분의 1이 끝이네. 왜 발전인지는 모르겠지. 답은 3.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0, 이거 바로 푸는 학생 있을까요? 177번 시작. 전 지수함수에서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말해 드렸었어요. 별표 쳐서. 사실 이걸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뻔한데 한 번만 정석대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빨리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자, 177번 한번 가볼게. 1,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거는 이쁘게 줬죠. y는 2x승, 이게 몇 번 문제였지? 177번. y는 2의 x승 더하기 1이야. 자, 그럼 일단 물어볼게요. 얘는 점근선이 뭐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그럼 대충 그래프 그리시오 하면 y는 1이라는 점근선에 표시한 다음에 0 넣었을 때 2를 지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식 좀 이쁘게 바꿔볼까요? y는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x-m승이래요. 자, 그럼 저 같으면은 이걸 2분의 1이라고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걸 2로 고치는 친구도 있는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x 앞에 음수보단 양수가 좋죠. 왜?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하긴 좀 귀찮거든. 그래서 얘를 2분의 1로 통일시키면 2분의 1의 x 빼기 m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얘들아 물어볼게. 우리 아시다시피 얘를 y축으로 평행이동시키면 그래프에 큰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려도 돼요. 왜? 어차피 점근선은 몇인 건 확실해? 0인 건 확실하거든? 그럼 얘는 점근선이 0이야,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릴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 결국에는 1, 4분면에서 만나려면 이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의 누구? 바로 y절편을 지날 때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y절편 지날 때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야 1, 4분면에서 교점이 생기지 않겠어? 그치? 왜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1, 4분면에 있을 때가 바로 얘보다 큰 쪽이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교점은, 즉 이 교점이 1, 4분면에 생기려면 이 파란색의 어느 점에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 바로 요 y절편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라는 거야. 왜? 이 y절편이 어디를 지나냐에 따라서 1, 4분면에서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거든. 왜요, 선생님?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럼 어때? 안 만나, 1, 4분면에서. 그러고 보니까 y절편이 2보다 어때? 더 작아. 선생님, 그럼 조금 더 올려보시죠. 거의 2에 가깝게 올려도 아직은 안 만나. 하지만 이제 2가 지난다라고 하면 교점이 생기긴 하지만 아직은 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4분면에서 만난다고 할 수 없어. 선생님, 그럼 결국 이 그래프는 y절편이 뭐보다? 2보다 커야겠네요. 즉 0,2를 지날 때보다 위쪽이 있어야 되니까 0 넣으면 뭐 나와? 2분의 1의 3-m 값이 2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얘를 2분의 1로 고쳐도 되고 얘를 2로 고쳐도 되지만 전 얘를 2분의 1로 고칠게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미시 0과 1 사이일 땐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틀 거니까 최종 정답은 3-m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m값 넘기고 n값 넘기면 되니까 m값은 4보다 크다. 문제에서 혹시 범위 찾아달래요?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정답은 몇? 5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선생님 왜 선생님은 얘를 2로 안 고치셨어요? 이건 자유예요. 어떤 친구는 얘를 2로 고쳐서 2의 n-3으로 해도 되고 2의 1승으로 어떤 친구는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이쁘게 말해도 되고 다만 부등호 방향만 실수하지 마세요. 미시 1보다 클 때는 지수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지만 미시 0과 1 사이일 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간다라는 거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엔 그래프도 안 그려요. 결국엔 이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려면 y절편 0 넣었을 때 2 나오면 되니까 얘도 0 넣었을 때 2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문제만 더 할게. 175번에 2번 한 번만 풀어봐. 왜냐면 내가 이거 삼각함수 할 때 집중적으로 설명했었어. 절대값 함수. 월수금이지. 자, 끝낼까요? 제가 이거 뭐 설명해 주고 싶냐?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뭐를 설명해 주고 싶었냐면 이거 아예 또 까먹은 친구들 있지? 식 전체에 절대값 붙였을 때랑 x에만 절대값 붙였을 때 내가 저거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줬어. 식 전체에 절대값 붙었을 때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3, 4, 4분면을 어디로 올려라? 1, 2, 4분면으로 올리라고 했고 x에만 절대값 붙였을 때는 1, 4, 4분면에 있는 거를 어디로? 바로 2, 3, 4분면으로 복사해라 라고 했어. 이건 복사고 얘는 이동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수함수 한번 볼게. 5의 x승 마이너스 25야. 그럼 얘는 일단 y점근선이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지겠지. 이쯤에 있다고 쳐볼게. 그래 놓고 원래대로라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4 지나니까 이런 그래프야. 근데 아시다시피 선생님 얘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위로 이동시켜. 그럼 얘가 점근선이 25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요런 그래프가 돼서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쪽을 버리면 되겠네. 점근선 같이 이동시키세요. 가끔 점근선 놓치는 애들 되게 많아. 점근선도 엄밀히 따지면 선입니다.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마이너스 25가 25로.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삼각함수 할 때 이거 기억나? 우리 볼록볼록 엠보식 나와갖고 직선 그어갖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구하셨던 거?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식 나오고 직선 하나 그어갖고 교점의 개수 찾으셔 했던 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최대 최소를 표시해야 몇 컴마 1을 지나네, 몇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네 해서 직선 그려갖고 교점의 개수 세는 거 정확하게 찾았듯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지수방정식이나 지수부등식에서는 여기다 나중에 가로로 선을 그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나올 텐데 딱 봐도 선생님 그럼 요쪽에 그으면 교점이 2개 나오겠네요. 그렇지, 2개 나와. 근데 요쪽에 그으면 하나 나오겠네요. 그럼 언제가 마지노선이에요? 2개가 바로 점근선에 그었을 때인데 가끔 이 밑에 있는 점근선을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이게 어디까지가 2개고 어디까지가 1개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올릴 때 또는 이쪽에 있는 건 상관없죠.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쪽으로 복사할 땐 점근선이 어차피 같이 복사될 거니까 같은 라인에 어차피 있을 거야.
하지만 식 전체를 절대값 올릴 때는 이 점근선 놓치지 말고 같이 올라가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네. 두 개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25까지가 바로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수니까 0부터 25면 25 빼기 0 빼기 1 하면 되니까 답은 24개가 정답이 되겠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씩 도형이 나옵니다. 자, 한번 먼저 풀려보도록 할게요. 179번에 1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179번에 1번. 네, 약간 더워요. 넓이가 3배 차이 난대요. 그냥 식이 더러운 거지 계산하는 게 그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10초) 뒤에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좌표만 찾으면 되고 얘가 심지어 무슨 삼각형이에요? 둘 다? 직각 삼각형이면 맘 편한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OAB 삼각형 넓이부터 구할게요. 여러분 OAB 넓이는 일단은 저는 그림 안 그릴 거예요. 179번에 1번이죠. 자, OAB 가로 길이 뭐 나옵니까? A가 K를 했으니까 K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뭐가 나와요? K를 2의 X승이 나오면 2의 K승. 끝났죠. 얘가 OAB 삼각형 넓이에요. 자, 두 번째 BCD 삼각형 구할게요. BCD 삼각형 BCD. 그럼 아시다시피 어차피 곱하기는 2분의 1 똑같이 있을 거고. 자,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중요한데 가로 길이가 조금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왜냐면 C와 D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럼 세로부터 먼저 찾아볼게. C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야 높이가 나올 거야. 근데 C의 Y좌표가 4의 K승이고 그 다음에 B의 Y좌표가 2의 K승이니까 4의 K승 마이너스 2의 K승이 나오겠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높이겠지. 그 다음 가로 길이. 가로 길이는 C와 D 사이 넓이거든요. C와 D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C와 D 사이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물어볼게. A가 K면 D는 몇이에요? 잘 생각해봐. 이걸 모르는 친구들 많아.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C좌표랑 D좌표를 볼게. C좌표는 K, 뭐야? 4의 K승이거든. 근데 D좌표는 C랑 무슨 좌표가 똑같아야 돼요? Y좌표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의 K승? 그럼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뭐 넣어야 4의 K승 나와? 2K 넣으면 되잖아. 그럼 2K야. 그래서 가로 길이는 오히려 K. 너무 이쁘게 나와요. 똑같이. 그럼 끝났네. 얘 없애지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선생님 결국 얘와 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3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왜? 여기다가 3배 한 게 얘랑 같으니까. 이해 가요? 이거 K 나오는 거 아셔야 돼요. 요거 2K고 K니까 빼면은 K니까. 주하나? 이해 가? 안 돼? 저것만요. 어떤 거? C랑 D. 아, C랑 D. 아니, 그러니까 C 좌표는 혹시 기억, 알겠어요? K, 4의 K는? 근데 D 좌표는 C 좌표랑 무슨 좌표가 똑같아야 돼요?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Y는 4의 X승 그래프랑 Y의 2의 X승 그래프는 결국엔 얘는 2의 2X승 그래프 아니에요? 얘는 Y는 2의 X승 그래프고, 그럼 결국 Y 좌표가 똑같다는 건 X 좌표가 2배 차이만 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의 2배 차이가 D의 Y, X 좌표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가 2K 컴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괄호 길이는 K다. 그럼 결국 2의 K승에다가 3배를 한 것이 4의 K승 마이너스 2의 K승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얘 반대로 넘어가면 4배의 2의 K승이 4도 고쳐. 2의 2K승으로 쓸 수 있고, 얘는 2의 K 플러스 2승이 2의 2K승이랑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 똑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K는 2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랬지? BCD 넓이를 찾아달래. 그럼 BCD면 이제 여기다가 K 넣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어차피 2 넣으면 얘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 16에서 4 빼면 되니까 답은 12 정답이 되겠죠. 계산이 더러운 거지 어려운 문제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한 문제 너무 쉬워서 안 할래. 자, 넘어갈게. 뒷장. 오, 요거 나왔다. 자, 2번이 오히려 더 쉬운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 181번에 2번만 먼저 해보세요. 181번에 2번. 우린 곡선의 넓이 못 구합니다. 삼각함수 때도 연습했어요. 자, 끝.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요거 어떻게 했었죠? 잘라서 갖다 붙였죠? 그럼 아마 요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가로 길이 몇? 2. 세로 길이 몇? 3. 답은 6. 답은 몇 번? 4번 끝났죠.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83번 시작. 요것도 난이도가 발전은 아닙니다. 그냥 중? 선생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래프가 응.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합니까? 네? 지금 밑이 2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럼 감소함수겠죠. 왜죠? 네?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질 거니까요. 아 그러나. 심각한데? 아 이해했다. 자, 끝. 답 나왔어야 돼요. 자, 가볼게요. 빠른 거부터 알려드려요? 네.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들한테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사실상 언제부터지? 미적분 1. 내일부터겠네? 내일 적분 배우니까. 내일 이후부터는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를 Y축 또는 X축으로만 평행 이동시킬 수밖에 없겠지? 그럼 물어볼게. 얘랑 얘는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어느 축으로?
x축으로 얼만큼? 2분의 1에 3. 그치,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3만큼 평이동 시켰어요. 헉, 어떻게 선생님 쟤는 바로 대답하죠? 라고 하면 아까 했잖아요. 요 3을 바꿔야 된다고. 요 3을 2분의 1로 밑을 바꿔버리면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3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결국엔 평이 이동하면 그 평이 이동한 그 간격이 바로 뭐예요? 그 도형의 가로 길이에요. 그쵸? 그럼 얘랑 얼마 차이 나요?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만큼 차이 나죠? 이게 가로 길이에요. 그럼 y는 3분의 2면 2와 3분의 2 사이 간격이 뭐 나와요? 3분의 4 나오죠? 그게 높이일 거예요. 끝났네요. 답은.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도형의 넓이 찾아달래. 얘 모양을 좀 이쁘게 바꿔야 되나 봐.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요. 마이너스 로그 1m라는 3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는 건데 넓이엔 뭐가 없죠? 음수가 없죠. 왜? 우리는 길이의 차를 지금 작은 데서 큰 데서 작은 걸 뺀 게 아니라 작은 데서 큰 걸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면 답이네요. 그래서 답이 3분의 4 로그 1m라는 3. 끝이죠. 선생님 그럼 이거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라고 하면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선생님 삼각형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 왜 사각형이라고 단언하십니까? 라 그러면 당연히 y가 두 개니까. y가 하나면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이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평이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y는 이렇게 가요. 그럼 삼각형 나올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잘라서 옮겼을 때. 근데 y는 두 개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잘라서 옮겼을 때 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y가 두 개예요, 선생님. 그럼 사이 간격이 가로든 세로든 하나를 담당할 거고 두 사이의 간격이 가로든 세로든 하나를 담당할 거니까 곱하기 하면 끝이건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y는 2분의 1 x승 그래프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 평이 이동하는데 x축으로는 잘 티가 안 나니까 선생님 그럼 저는 요만큼만 이동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 우린 뭐 하면 돼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동시켰으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리고 y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어딘가 라고 봤더니 여기다 0 넣으면 1 나오고요. 여기다 0 넣으면 3 나오니까 여기가 3이에요. 잠깐만. 우리 x축으로 얼만큼 움직였지? 플러스지. 마이너스 맞네. 자, 여기에 0 넣으면 뭐 나오죠? 3. 여기에 0 넣으면 뭐 나와요? 1. 나 잠깐만. 바보 아니야? 요거 2로 바꿔야겠지. 2를 고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y는 요렇게 그었을 때 지금 여기 찾아달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는 일단 확정이야. 가로 길이는 2랑 3분의 2 사이 간격이 맞아. 근데 요 가로 길이는 어떻게 잘라면 돼? 요게 자르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요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간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요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구하라는 게 최종 정답인 거죠. 그래서 2와 3분의 2 사이 간격이 높이가 될 거고 얘와 얘 사이 간격이 결국엔 가로 길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애들은 원래 이렇게 더 빨리 풉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없어. 뒤로 넘어가 볼게요. 90쪽 한번 가봅시다. 90쪽. 오늘 지수함수 끝내죠 뭐. 어떤 거? 이해가 안 된대요, 주한이가. 주한이잖아. 자, 최대 최소 한번 가볼게. 90쪽. 여러분, 최대 최소 할까요? 안 하면 로그 함수 가려고. 왜냐면 최대 최소를 못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특히 유리 함수 잘하면 최대 최소 함수 잘하는데 혹시 유리 함수 못하시는 분 손? 그래. 자, 간단하게 할게요. 20분 만에 최대 최소 설명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최대 최소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는. 그리고 모의고사도요. 첫 번째는요. y는 a의 x승 모양꼴로 나올 거예요.
어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수함수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요. 요런 꼴로 나올 거예요.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둘 다 지수함수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 지수함수라고 하면 미지수가 어디에 가 있을 때지? x의 그 지수 위에, 미세 위에 있을 때가 우리가 지수라고 하고 y는이 붙으면 지수 함수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 쟤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얘는 그냥 증가냐 감소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솔루션. a가 1보다 커? a가 0과 1 사이야? 일단 이거부터 먼저 구분해내세요. 제가 알고리즘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저놈의 최대 최소를 찾으시오. 그럼 첫 번째 증가야 감소야? 그 다음 두 번째 증가면 뭘 떠올리면 돼?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다라는 것만 떠올리면 돼요. 아, 선생님 그러면 큰 놈이 더 클 것이고 작은 놈은 더 작겠네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y는 4의 x승 그래프가 있다. x가 1과 5 사이일 때 최대 최소 구하시오. 1번 머릿속에서 알고리즘 어떻게 돌려야 돼? 지수함수네. 얘가 1보다 크네. 그럼 증가함수네. 그러면 1이랑 5 넣은 거 둘 중에 하나가 최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작은 게 제일 작고 큰 게 제일 크겠네. 그래서 오히려 최대값은 뭐가 나옵니까? 최대값은 큰 거 넣은 4의 5승이 최대값, 1 넣은 4의 1승이 최소값이다 라고 그냥 답을 말하면 돼요. 끝. 근데 만약에 반대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면 뭐 뻔하겠죠. 거꾸로 x1이 x2보다 작은데 오히려 반대로 x1 넣은 게 x2 넣은 것보다 클 거예요. 그럼 예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y는 4분의 1의 x승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범위가 만약에 1부터 똑같이 5라고 나왔어요. 지수함수네. 0과 1 사이에 있네. 그럼 1이랑 5 넣은 거 둘 중에 작은 게 오히려 더 크겠다. 그래서 오히려 최대값이 4분의 1의 1승이 나오고 최소값이 4분의 1의 5승이 최소값 나오겠다. 끝.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하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예요. 얘가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지수 들어간 거, 이 지수에 x가 아니라 fx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 또 다른 함수는 다행히도 여러분들한테는 학교 시험에선 2차식만 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차식도 안 내고요. 4차식도 안 내고 2차식만 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삼각함수에서 우리 요런 것들 최대 최소 찾아줘 하면 되게 잘했어. 뭐 예를 들면 x값이 뭐 0부터 2파이까지야 하면 최대 최소 잘 했거든. 근데 우리 때로는 이런 문제들도 풀어봤었어. x 플러스 4분의 평행 이동시켰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 그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 우리는 일단 얘를 동그라미라고 치환한 다음에 sin x가 요 사이에서 뭐 무슨 값이 되는 걸 찾아서 다시 마지막에 평행 이동시키면 돼 라고 해서 x 값들을 막 찾았고 최대 최소도 답 말했잖아. 그것처럼 얘도요. 우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있죠. 요 2차식을 치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제일 무서운 말이지 사실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것. 왜? 치환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범위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가 변경돼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범위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범위를 이용해서 우린 다시 한 번 더 A의 치환된 식을 최대 최소 찾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1학년 때 원래 한번 가르쳤었어요. 1학년 때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꼭 최대 최소를 2번 푸는 문제 같지 않아? 라고 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 최대 최소 최소값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거의 최소값 찾으시오. 그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어. 그 다음 뭐 하지? 그래프 그려볼 거야. 꼭지점이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 컴마 2야. 근데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이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야 라고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마3을 체크하고 2를 체크할 거야. 그 다음에 살아남은 범위를 체크하고 이 중에서 제일 최소값은 2네. 그래서 최소값은 2라고 대답할 거고 최대값은 얘와 얘 사이는 3 차이 나고 얘와 얘 사이는 2 차이 나니까 얘 넣었을 때가 최대일 거야. 그래서 2를 넣어서 9 더하기 1에서 답을 11이라고 대답했었어. 근데 내가 요거를 살짝 변형해 볼게. 주하나? 채준아 봐봐. 내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 플러스 5 요거 x 빼야지 요거 요렇게 줬어. 그리고 x가 마3부터 2까지래. 자, 이거 어떻게 풀었지? 누구를? 그치, 얘를. 자, 얘를 t로 치환했어. 그래서 이 식을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라고 할 거고, 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얘를 무슨 식으로 고칠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렸겠지? 마이너스 2,1에서 그 다음에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야? 이 범위를 여기다 갖고 온다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우린 수학에서 치환하면 뭐? 범위가 바뀌어야 돼. 그럼 범위라는 건 여기서 t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 t의 범위를 어떻게 찾았었지? 그치. t의 범위가 2랑 11이야. 근데 저 2와 11을 바로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찾은 거였어? 바로 너 뭐를 치환했어? 나 얘. 얘를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아줘 라고 했더니 2랑 11이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최대 최소가 답이 아니라 저기서 찾은 2와 11이 새로운 범위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여기서 2, 11 해갖고 2 넣은 게 최소값, 11 넣은 게 최대값 해서 찾았던 게 우리 1학년 때 배운, 이게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 뭐죠? 단원명이, 유형명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x 대신에 다른 2차 함수를 합성했다 그래서 얘를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우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y는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 범위가 마3부터 2까지일 때 최대 최소 찾으시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뭐 하자? 치환할 거야. 누구를? 저 위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누구로? t로. 그럼 이 식은 2의 t승이 될 거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증가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범위를 갖고 오려고 했더니 마3부터 2까지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린 다시 또 너 뭐를 치환했어? 나 쟤. 그럼 쟤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이 마1,2야. 그리고 범위가 아까처럼 마3과 2 사이니까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2를 넣은 11이 나와 라는 거지. 그럼 우린 다시 또 이 t에 관한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2부터 1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린 다시 한 번 더 2부터 11까지. 그래서 오히려 최소값이 뭐가 나오고 2의 2승이 나오고 최대값은 뭐가 나온다? 2의 11승이 나오는 거다. 최종 답은 얘를 적는 게 답이다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줘. 이거는 그냥 민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면 답이고, 그리고 단지 이 위에가 2차식이 나오면 우린 당황하지 않고 치환하고 범위만 바꾸면 아무 문제 없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뭐가 어려워지냐면 방정식 들어가면 이제 이걸 치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올 거고 또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나올 거야. 그럼 우린 또 당황하지 않고 우린 또 어차피 또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야. 누구를? 얘를. 그럼 한 번 더 우리는 이 식을 뭐로 바꿀 거야?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라고 쓸 거고, 여러분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거고,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라는 말 때문에 새로운 범위가 만들어지면 되지. 땡큐네?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고 1 넣으면 2니까. 그래서 오히려 얘들아 2의 x승, a의 x승 이런 걸 치환하는 건 마음이 편하네. 근데 이런 거 2차식 이제 나중에 가면 심화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y는 4의 x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뭐 11의 4의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시작하겠지? 그럼 우리는 치환에 치환을 거듭해야 돼. 얘도 치환할 거고요. 심지어 이 안에서 얘조차도 또 치환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얘는 치환을 무려 2번 하고 범위가 2번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한 방에 90쪽, 91쪽을 한 방에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먼저 풀려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라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난이도 쉬운 거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186번 시작.
이 정도는 난이도가 쉽죠? 지나가던 초딩도 풀겠어요. 자, 10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낼게요. 자, 얘들아, 제발 문제 푸는 스킬만 배우지 말라 그랬어. 186번처럼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생각해야 돼? a분의 3이 1보다 커 0과 1 사이야. 이걸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 a분의 3이 1보다 크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근데 저 범위를 못 찾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일단 a는 무조건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a분의 3은. 그러니까 양쪽에 a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a는 뭐보다는 작을 것이다? 3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그치.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0보다는 클 것이다가 첫 번째 풀이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요거를 제가 못 따지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럴 땐 차근차근 하세요. 양쪽을 3으로 나누면 0, a분의 1,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역수치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수학에서 역수치 할 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반대로 바뀔 때 어차피 얘는 양수였으니까 반대로 틀어서 음수되냐? 그건 의미가 없죠. 이쪽만 비교하면 되니까 얘는 a가 3보다 어떠면 돼요? 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뭐래요? 최대가 4가 됐으면 좋겠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 둘 다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증가함수니까 큰 거 넣었을 때가 최대일 거예요. 그럼 2 넣으면 되니까 2 넣으면 a분의 3의 제곱이 최대값 4가 된다. 그러면 결국엔 용 계산하면 될 거고, 얘는 우리가 감소함수였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을 넣은 a분의 3의 마이너스 1승이 오히려 4가 되면 되겠다. 그럼 두 가지씩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딱 봐도 얘는 뭘 제곱해야 4 돼? 2지? 그러면 3분의 2가 잠깐만. 몇이 되면 돼? 2가 되면 되니까 2분의 3인가요? 얘는 2분의 3이 되겠네. 그리고 꼭 여기 안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0과 3 사이에 있죠? 답으로 채택. 선생님, 역수치했더니 4래요. 그럼 결국 역수치 하셔도 상관없겠죠? 역수치하면 3분의 a니까 그게 4가 되려면 a는 뭐가 되면 돼? 12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보다 크네요? 오케이, 12도 정답으로 채택하면 되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거를 모두 곱해주세요. 그러면 6, 3, 18. 답은 18이 되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나누고 항상 문제 푸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수함수는. 자, 넘어가도록 할게.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188쪽 질문. 188번? 질문. 할 테니까 하세요. 요거 못하면 1학년 때 못했을 거예요, 아마. 2차 함수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안 풀리는 사람은 1학년 거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2차 함수를 못했었나 잘했었나. 자, 끝낼게요. 188번 보시면 일단은 fx부터 먼저 볼게. 빨리빨리 할게요. 이건 쉬우니까. fx부터 보면 일단 지수는 1보다 큽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히려 지수가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지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값도 커질 거고, 지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값도 작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0부터 3이라고 했고 최소값이 4래요. x값은 0부터 3까지고
최소값이 지금 4야 라는 거야. 그럼 시작할게요. 선생님,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여기 제일 작은 값 찾아. 그럼 요거 제일 작은 값 찾으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겨. 얘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꼭지점이 최소값이 될 수는 없고 양쪽 끝값이 최소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쟤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겠지? 이렇게. 그리고 4니까 플러스 4 플러스 a가 나올 거야. 근데 그럼 얘는요, 꼭지점이 2컴마로 시작합니다. 4 플러스 a. 뭐 4 플러스 a는 사실 안 찾아도 되지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 0부터 3까지였어. 선생님, 우리가 필요한 건 무슨 점이야? 최소점이지. 그러니까 0 넣었을 때가 최소겠네요 라는 거지. 그럼 0, 0, a 나오네요.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이 최소값 4라는 건 2의 a승이 만든 결과였고, 조심하세요. a 무조건 다 믿는 건 아니고 a도 나중에 이게 2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자체가. 그랬을 때는 항상 2보다 작은 쪽, 2보다 2를 넣었을 때보단 a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 a 값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그랬을 때 최대값 찾아달래. 그럼 최대값은 누구? 6 넣으면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그럼 188번의 답은 2의 6승, 64가 정답이네. 답은 4번이 되겠죠. 나 한 문제만 더 할 거야. 이거 할 줄 아는지 보려고. 189번 시작. 뭘 언제 배운다고? 1학년 함수 파트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단원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야, 이거 100% 실수하겠다. 189번. 저는 어디서 실수했을지를 보여요. 지금 졸고 있는 애들은 오늘 죽었으면 좋겠어요. 가다 꼭 교통사고 나길 바랄게요. 왜 돈을 버리지? 신기하게. 여기 형제가 이번에 대학 가신 분. 민지우, 제이도? 2명밖에 없어? 응? 축하요, 축하. 축하합니다. 왜냐면 나는 뭐 제이 형제는 가르친 적이 없지만 민지우 형제는 가르친 적이 있어서. 잘 갔네. 다행이네. 이거 100% 틀리는 이유 있어요. 처음 풀었을 때. 자, 가볼게요. 자, 이거 왜 틀리는지 아세요? 몰라요. 3 앞에 지수는 3이죠? 미시. 그럼 무슨 함수예요? 증가죠? 네. 그렇게 푸는 애들 많아요. 이거 증가 아니에요. 감소함수예요. x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밑만 보고 문제 푸는 애들 많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 자, 지금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 x 앞에 마이너스가 싫어요. 그래서 얘를 전 모양을 먼저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바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승을 얘한테 줘서 얘는 3분의 1의 x-a라고 씁니다. 더 충격적인 애들은요, 여기까지 하고도 틀리는 친구들은요, 요 플러스 a라고 쓰는 친구들 많아요. 자기가 마이너스로 묶을 생각을 못했대. 그냥 3에 마이너스 있으면 3분의 1로만 고쳐서 3분의 1의 x 플러스 a승이라고 쓰는 친구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줍잖게 알면 그렇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밑을 다른 놈으로 바꿀 때는 x 앞에 마이너스로 먼저 지수를 묶어준 다음에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감소함수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럼 오히려 작은 거 넣었을 때가 크고 큰 거 넣었을 때가 더 작은 값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누구를 합성할 거냐면 f.g래요. 즉 다시 말하면 f에다가 g를 대입할 건데, 그건 다시 말하면 3분의 1에 해놓고 여기 x 대신에 어차피 걔 넣을 거래. 그럼 우리는 여기다 진짜 넣은 식을 쓰지 마시고 이 gx의 최대 최소를 구할게요.
그럼 gx의 최대 최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꼭지점이 1, 마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였어요? 0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0은 한 이쯤에 있을 거고 4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다행히도 꼭지점이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최대값은 4 넣었을 때 9 빼기 4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라는 거야.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우리가 사실 여기서 찾은 최대 최소는 이 gx를 내가 나중에 t라고 치환할 생각으로 사실 한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t에 관한 새로운 범위겠죠. 그럼 다시 우리는 t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 t를 넣으면 최종 f.g가 사실은 뭐가 나오냐? f.g가 다시 말하면 f.t나 마찬가지고 이건 다시 말하면 3분의 1의 t-a승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감소함수인 거 알았고 범위 마사부터 4, t값이 마사부터 5까지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더라. 그럼 최대값은 감사합니다. 3분의 1의 마사 마이너스 a가 최대값 몇이래요? 그냥 m값 갖는다고 했고 최소값은 3분의 1에 5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27분의 1, 즉 3분의 1의 3승이 나오더라. 그럼 a는 자동적으로 뭐더라?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a가 2면 결국 3분의 1에 마이너스 6승 나오니까 얘는 3의 몇 승? 6승이라고 쓸 수 있겠다. 3의 5승이 몇입니까? 243. 거기다 3 곱하면 되니까 답은 729. 아 근데 문제에 거기다 뭐까지 더해달래? a까지. 그럼 729에다가 아까 a가 2였으니까 답은 731. 이건 마지막에 답 맞추기 이함이고 얘들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제가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3분의 1로 고칠 생각을 못하고 저걸 3이라고 두고 풀면 안 되나요? 하는 친구도 있거든. 상관은 없어. 근데 머릿속에서 뭐까지는 가야 되냐면 이걸 3으로 이용하려면 아 얘는 y는 3의 x승 그래프를 최소한 y축 대칭했구나 라는 것까지만 가면 돼. 그러면 왜? 그럼 이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지. 증가함수 맞아. 근데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긴 게 입증이 될 거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작은 거, 큰 거 넣었을 때가 거꾸로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070이야 070. 자 답은 731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번다 뒷장. 자 요게 바로 나왔네. 내가 했던 말. 요게 마지막 페이지.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91번에 2번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당장 못 풀어도 좋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딱히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 설명 안 해줬으니까 저 못 풀어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푸는 원리는 똑같아요. 식이 달라졌을 뿐이야. 난이도 하죠, 하? 자, 끝낼게요. 처음 보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게 그냥 하나의 모양이었냐 아니면 얘처럼 반복되는 거냐의 차이고 원리는 똑같죠. 치환할 거예요. 근데 치환할 때 조심하세요. 여기는 x 빼기 1이에요. 그럼 모양 먼저 바꿔야겠죠.
얘들아, x 빼기 1인데 2분의 1이 미시면 얘는 사실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2분의 1의 x승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2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왜? 얘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래서 얘를 치환하면 t라고, 이 식은 결국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의 최대 최소 찾아달라는 거고, 이 식은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리고 3,a-9고 조심하세요. 범위 제 갖다 쓰면 안 돼요. 나 뭐를 치환했는데 나 2분의 1 x승. 근데 2분의 1은 0과 1 사이네. 그럼 오히려 작은 게 크고 큰 게 작을 거야. 마이너스 2 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4가 될 거고, 0 넣으면 2분의 1이 0승 1이 되니까 한 이쯤에 있을 거야 라는 거지. 4를 더 간단하게 4, 1. 그럼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다행히도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게 5래요. 그럼 A는 14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럼 최대값은 선생님 1 넣었을 때입니다. 마5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9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문제가 9, 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오늘 최종 문제 연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